자,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무엇이냐? 어떤 표를 작성하다가 이 표의 구성을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재구성하여서 좀 더 표를 보기 쉽게 또 어떤 특정 목적에 맞게 보게끔 그렇게 표를 재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표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상품 등급과 원가만 보고 싶다면 이 부분만 나타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가의 어떤 최대값, 이익의 합계, 부가가치의 평균, 이와 같은 자기가 보고 싶은 항목만 또 행에 나타낼 수 있고 열에도 나타낼 수 있고 이 표를 작업자가 용도와 목표에 맞게끔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피벗 테이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항목은 어디에 있느냐? 일단 메뉴에 삽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삽입에 이렇게 가면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피벗 테이블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를 꼭 누르면요. 화살표를 꼭 누르게 되면은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구하고자 하는 피벗 테이블이 되어지고요. 또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차트, 그래프까지 나타내고자 할 때는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벗 테이블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눌러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선택하라는 이와 같은 창이 뜨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이 바로 내가 재구성할 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피벗 테이블을 어디에 나타낼 것이냐? 완전히 새로운 시트에 나타내고자 할 때는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되지만요. 기존의 워크시트에 나타내고자 할 때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A24셀에 동일 시트에 A24에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요. 위치는 A24셀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어지면요.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준비가 다 된 것이죠. 그러면 오른쪽 부분에 보면요. 오른쪽 부분에 잠시 보면은 이와 같이 보고서의 필드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필드들은 결국은 행 제목이죠. 열 제목이죠. 이 부분에는 성명, 상품명, 상품 등급 여기 아까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자,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성명은 보고서 필드에 나타내라. 자, 성명은 보고서 필드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명은 행 레이블로 가져오는데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자, 행 레이블은 이렇게 행 제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행 제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면은 삭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체크를 누르면요. 기본 값으로 행 레이블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드래그 해야 되죠. 그죠? 열 레이블, 보고서 필터, 행 레이블은요. 그 다음에 상품 등급은 열 레이블. 자, 상품 등급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열 레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아마 열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 두 개를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상품명. 이렇게 재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행 레이블, 또 등급을 열 레이블. 이렇게 재구성. 본인이 보기 편하게 작업의 목적에 맞게 표를 갖다가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입 총액의 평균, 이익의 최대값과 판매 수입 총액의 평균을 구하라.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이 값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값 부분은 이와 같이 숫자로 나타나 있는 부분요. 앞부분에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익의 최대값, 이익 앞에 있는 거 체크 꼭 하면 값 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입 총액, 수입 총액이죠. 총 수입 누르게 되면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값에는 이익의 최대값, 이 부분에 보면 이익의 합계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누르면요, 값 필드 설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꼭 누르게 되면요, 최대값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익의 최대값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2등급의 A세트의 최대값은 87,000원이 되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판매 수입 총액의 평균을 구하라. 그래서 판매 총 수입은 평균을 구합니다. 눌러서 값 필드 설정을 눌러서 평균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어지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균이 다 나타나죠. 그죠? 총 수입의 평균, 2등급 선물 A 세트, 2등급 선물 A 세트의 총 수입의 평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죠?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그대로 다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하라. 지금 총합계가 다 나타나, 여기 보면 총합계가 나타나 있고, 그죠? 이 부분에도 총 수입이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위에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요 상단에 보면은 이와 같이 피벗 테이블 도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이 피벗 테이블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옵션에 가면요, 이와 같은 형태의 다양한 옵션들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면은 또 디자인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정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부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여기서는 행 및 열의 총 합계를 해제하라 했기 때문에 디자인에 가서 총 합계 부분에 가서 행 및 열의 총 합계 해제 꼭 누르면 합계액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 상태로 바꾸고자 한다면 총 합계에 가서 행 및 열의 총 합계 설정하면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해제를 시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값 영역의 표시 영역, 이 부분이 되어지겠죠. 값 영역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천 단위의 콤마를 찍으라 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렇다면요, 옵션에 잠시 가서요, 블록을 설정하고 필드 설정이라는 것이 있죠. 필드 설정이 꼭 들어가면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와 같이 표시 형식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 1을 눌러서 셀 서식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을 누르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시 형식이 숫자로 선택했어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꼭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어지면요, 됩니다. 확인 어떻습니까? 천 단위로 이렇게 콤마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해제를 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필드 설정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단위를 해제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벗 스타일 보통 4를 적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통의 1, 2, 3, 4를 이렇게 선택하면은 여러 가지 디자인을 선택해서 보기 좋게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사실상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시사항대로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피벗 투어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크게 설명 없이 주어진 지시사항대로 한번 빨리빨리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기 때문에 메뉴에
삽입 부분에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구성해야 할 표의 구성은 바로 이 부분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보니까 A25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타나 있지 않죠, 문제에. 그래서 이번 기존 워크시트에 A25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요,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지시사항 상품 코드는 보고스 필드, 드래그해서 보고스 필드에 갖다 놓습니다. 판매 일자는 행레이블, 판매 일자는 행레이블 체크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결제 수단은 열레이블, 드래그해서 열레이블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원가 총수입은 모두 다 합계를 나타내네요. 그래서 원가 체크하고 총수입하면 가반에 들어오고, 앞부분에 합계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은 하나 설명할 부분이 하나 생겼네요. 총수입의 합계를 순서대로 계산한 후 시그마 값, 합계 값을 행레이블로 지정하라 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그마 합계 값이 우측으로 이렇게 열레이블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원가와 총수입의 합계, 즉 이 시그마 부분이, 이 시그마로 되어져 있는 요 값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은 이 부분에 나타나 있죠. 이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열 레이블에 있는 것이 어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이 열 레이블에 있는 합계액이 전부 다 행 레이블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행 레이블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전부 다 행 레이블에 전부 다 배치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해라. 자, 피벗 위에 올려놓으면 나타나죠. 이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해라. 디자인에 가면은 요번에 보고서 레이아웃이 나타나죠. 그죠? 보고서 레이아웃을 보면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가비영역의 표시 영역은 리본 메뉴의 심표 스타일로 지정해라. 자, 이 부분을 리본 메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값 부분을 전부 다 선택을 해주고요. Shift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홈에 가서 리본 메뉴의 표시 형식에 심표를 꼭 눌러주면은 전단으로 심표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 현재 시트에는 현금만 표시하도록 해라. 결제 수단이 이렇게 보니까 모두 선택이 돼서 외상과 현금이 모두 다 체크되어져 있죠. 그래서 나는 현금만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을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은 이와 같이 결제 수단이 현금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 일자는 월 단위로 나타내라. 지금 뭐 3월 3일, 3월 8일 다 이렇게 같이 나타나 있는데 월 단위로 나타나라 그랬죠. 그래서 판매 일자 제목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그룹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보면 판매 일자 제목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요, 그룹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그룹을 꼭 누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월별로 그룹을 하겠다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월을 선택하고 현재 이 날짜가 전부 다 이 표에서 나타나 있는 월자가 바로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까지 이 표 안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3, 4, 5월 3개월분만 나타나게 될 겁니다.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3, 4, 5월 이렇게 합계액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어진 지시사항대로 우리는 문제를 다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한번 학습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과 피벗 축을 같이 우리 제작하는 것을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용이하죠. 작업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재구성을 해서 본인이
구하고자 하는 또는 참고하고자 하는 표를 만들어서 의사결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